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기부 사람들.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중기부 정책 이야기. 전국 대비 약 11%의 중소기업과 약 18%의 전통시장이 자리하는 곳,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곳, 오늘은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기부인 상생 혁신을 말하다. 자, 오늘은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 김한식 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책 대담에 앞서서 대구 경북지방청의 소개와 또 역할, 그 지방청의 역할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은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공단, 성서공단 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애로를 해소해 주라고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요. 직원 한 50명 됩니다. 50명 되고요. 대구 경북은 워낙 관할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네. 북부사무소, 안동에 북부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북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청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 경북청에는 과거 한 4개 정도, 한 40명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는 일은 뭐 다른 지방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우리 본부에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만드는 일을 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지방청에서는 그 본부에서 만든 정책을 갖다가 집행하는 일. 네. 그래서 평가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집행하는 일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대구 경북 지역 관내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민들, 애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렴된 고민이라든지 애로, 규제를 갖다가 저희 지방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힘에 붙이면 이제 본부에 해결해 줍시다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지방의 환경청이나 노동청이나 이런 여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을 부탁을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뭐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신보기보, 뭐 테크노파크, 뭐 이런 장교센터, 뭐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그 뭔가 든든한 중심을 잡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현황을 좀 알고 갈까요? 네네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전국의 한 10분의 1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나 규모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한 10% 정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 수로는 관내에 한 39만 개 정도, 네. 그래서 한 11% 정도 되고요. 종사자 기준으로 한 154만 명인데요, 한 9.5%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체는 대부분이 이제 소기업입니다. 조그만한 기업들 한 98% 정도가 소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 대구 경북이 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요새 전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소상국 자영업 하시는 거점입니다. 전통시장이.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관내에 한 256개, 전체 전국 대비 18%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1,440개 시장이 있는데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 내에 우리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지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네. 이렇게 말씀들 요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노동 원래 경기가 안 좋아요. 대구 경북 지역이 참 안 좋았어요. 안 좋은 데다가 뭐 노동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청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 저는 한 일주일에 한 최소한 2~3번은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들, 고민들을 들어드리고 그거 해결해 드리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예. 청장님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또 그 밑에 직원분들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직원분들이 각 과별로 계실 텐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들 그리고 사업들 이런 걸 또 좀 본격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별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과별로 하면요. 네. 사실 지방청,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이 하는 것을 이제 집행을 하는 업무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수가. 직원은 요 대구청 한 40명 되는데, 개인당 뭐 2~3개씩 업무를 그렇게 맡아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소개를 일일이 드리자면 뭐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우리 3가지 기조가 있죠. 정책 그렇죠. 기조가. 네. 우리 소득주도, 혁신성장, 그렇죠. 그리고 공정경제. 사실 지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조 위에서, 바탕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네.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일자리 창출인가요? 맞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저희 중소기업부, 그리고 우리 지방 중소기업청에 하는 모든 일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또 유지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많이 나가거든요, 젊은 네. 분들은.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았다가 나갔다가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를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정책을 일자리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장관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2가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 네. 들어보셨죠? 2022년까지 그렇습니다. 2만 개. 예, 2만 개. 대구 지역은 2020년까지 한 1,000개 정도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목표는 240개 목표가 되어 있고요. 예. 스마트 공장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젊은 인력들이 우리 제조업 쪽에 잘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가지 제조 현장에는 이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 공장은 조금 초급 단계입니다. 네. 뭐 한 4~5단계라면 1단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해서 열심히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래서 뭐 정책의 뭐 거의 1, 2, 3순위 중에 하나로. 예. 예.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보급률이나 보급 개수나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아마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 우리 기업 대표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현재는 이제 우리 중기부 자체로만 하는데, 네. 우리 경북도 이철우 지사님이 내년에 같이 하자.
좋네요. 예. 경상북도에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매칭을 해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보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기술 개발했는데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져가고. 그래서 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물론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른 지방청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청, 우리 지자체 합동으로 이렇게 합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설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의 살 길을 모색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이 듣기에는 스마트 공장은 다 자동화인데 여기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스마트화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그 뭡니까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지 좋은 일자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화라는 것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고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자. 그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네. 여기에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질 안 좋은 자리, 질 좋은 일자리는 다 외국인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 그래서 스마트화를 해서 그 생산 현장을 깔끔하게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죠. 기업의 불량률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좋은 청년들을 모셔오고 뭐 네. 이런 취지로 하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기업 규모도 키우고 우리 경제 규모도 키우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보는 게 맞다. 반드시 장기적이라고 한 중기적? 중기적? 혹시 그럼 장기적으로 뭐 내다보고 있는 정책 있으십니까? 그건 뭐 우리 장관님이.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겸손하시군요. 자, 그래요. 이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 지역만의 뭔가 특색이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정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좀 다른 곳과 차별을 두는 그런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구 그러면 섬유도시. 네, 그렇죠. 요새는 아주 화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여기는 좀 자동차 부품 업체만 해도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대구 경북이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면 자동차 산업, 미래 자동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미래 자동차가 우리 지역을 대표 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큰 그림은 저희들 지방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대구 경북 지방청에서만 하고 있는 일이 그렇죠. 예.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가을에 작년부터 했는데요. 네.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란 그런 이 행사를 합니다. 네. 11월에. 네. 원래 2회째 하는데요. 우리 대구 지역에 이제 창업 관련된 유관기관들 공동으로 이렇게 관내 이 창업 활성화, 창업 분위기를 좀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을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 2회째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금년에는 특히나 영남권,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합쳐서 투자 로드쇼, 네.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로드쇼도 이제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행사 안에는 여러분들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들하고 구매 상담회라든지,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 1대1 팔로 네. 상담회, 그리고 창업 토크쇼, 청년 창업 경진대회, 이런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한 1박 2일로 우리 대구에 코엑스 있잖아요. 예. 코엑스에서 그렇게 대구에서는 꽤 큰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대구에서 하니까 이제 다른 예를 들면 경주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왜 대구에서만 하냐.
내년에는 꼭 우리 동네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인데는 뭐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다른 기초단체에서 네. 좀 애를 쓰고 있고요. 이 일이 아마 대구청의 아마 대표적인 뭐 독자적인 사업 중에 하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원래 그 5번째 이제 행사를 했는데 구매 상담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렇죠. 예. 대구에는 여기 안심, 동구 안심이란데 그 혁신기관, 혁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구매 상담회를 5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5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부라든지 가스공사, 뭐 도로공사, 뭐 이런 대규모의 큰 공공기관들 한 14개 정도,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 한 70개사 네. 정도 참여해서 1대1로 이렇게 상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방청에서는 없는. 왜냐하면 지방청은 뭐 별도로 예산이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런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직원들이, 대구지방청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갖고 가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금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뭐 민간 VC라든가 투자자를 만나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뭔가 공공조달 개념으로 우리의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기업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별적으로 또 그때 이제 상담을 하신 공공기관들하고 예. 상담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또 개별적으로 또 자문을.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인연이. 네. 예,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서야 물건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놔주는 역할. 투자라든지 네. 구매라든지 뭐 그런 역할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구 경북만 해도 기업이 뭐 한 30만 개, 40만 개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니까 좀 죄송스럽죠. 네. 예, 기회 되면 그런 것들 자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울을 건널 때 그 징검다리가 좀 넓게 있으면은 굉장히 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대구 경북 지방청이라는 아주 예쁜 징검다리가 하나 더 놓여진 그런 기분도 드네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청이었는데 사실은 부로 승격됐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달라지는 시선도 있을 것 같고 좀 느끼는 바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청으로 예. 있다가 이제 작년에 부가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힘입어 가지고 이제 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도와주신 분들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달라진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많죠. 네. 무슨 입법권을 가지게 된, 독자적인 그쵸. 뭐 가지게 된다든지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든지 많은데 가장 큰 것은 사실은 그겁니다. 말씀하신 듯이 말빨이 달라요. 말의 힘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 무게감이 더 커졌군요. 네.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규제 업무를 본부에 있을 때 좀 했었습니다. 그 규제 업무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만은 네. 안 돼요. 그래서 규제를 이제 에러를 받아가지고 환경부나 국토부나 무슨 노동부나 협의하러 가잖아요. 네. 우리 가야죠. 옵니까? 그죠? 안 오죠.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돼요. 너가 왜? 너가 왜 우리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 이 뭐 같은 공무원끼리 우리 낯에 침 뱉기지만 사실 그런 사례가 사실 많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 조직의 위상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느냐. 예. 이제 뭐 한 1년 됐나요? 뭐 1년 좀 더 예, 조금 됐나요? 뭐 좀 더 넘었는데요. 됐죠. 좀 더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조금 더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청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뭐,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잘 해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부담감도 있었을 것 다 같고. 부담스러운 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예. 지금 소속하고 있는 직원들. 예,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을 뭐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부처 간에 이제 좀 약간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제를 뭐 없애거나 할 때도 그런 부처 간 약간 협업,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동급의 이제 딱 그 위치에 올라오면서 좀 더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되나요?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뭐, 아니, 뭐, 청이 왜 그러냐, 뭐, 이런 게 원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죠? 대등한 관계에 있으니까. 예. 대등한 예. 관계에 있으니까. 그만큼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2월에 제가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약 7개월 정도인데요. 어떻게 좀 7개월의 최일선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느끼는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가장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눈에 탁 띌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와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예. 사실은 아마 지역의 이슈들, 현안들이 아마 굉장히 안 많겠습니까? 뭐 기업하면 뭐 고민거리가 100가지, 1000가지 뭐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내려오면서부터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문제,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섬유산업이 사용화되고 자동차도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먹고 살 걱정, 경제 걱정이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여기가 뭐 다른 지역,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놀러 많이 온 데가 아닙니다. 또 그렇죠. 관광으로 먹고 살 동네도 아니에요, 여기가. 하고 특히나 저도 고향이 여기지만 예. 무슨 내세울 먹거리도 없어요, 여기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산업이 대체할 수 있는 섬유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잘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고민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 네. 근로시간 문제, 이 때문에 참 지역의 뭐 소상공,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 해가지고, 걱정이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방청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예.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대책도 내놨고,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 기대는 못 미치시겠지만 나름대로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네. 또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실은 덜어드리는 것만으로 해도 그래도 한 속이 답답한 게 풀린다고 많이들 그럼요.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반년 예.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실은 직원이 한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관내 뭐 한 40만 개 되니까 예. 사실 현장 방문도 하고 간담회도 열심히 해도 참 이 의견 수렴하고 고민을 들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큰 고민이 이 소통을, 쌍방향으로 소통을 어떻게 저 영천에 있는 기업도 그렇고, 구미에 있는 기업, 무슨 안동에 있는 기업하고 어떻게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네. 예.
이런 고민을 해왔고 뭐 앞으로도 저는 그걸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이 지방청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예. 예, 고민을 같이 나누는. 예.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많은 청장님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 맞는 복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늘 현장을 중요시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멋지실 거라고 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 계실 텐데 많이 힘듭니다.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이제, 에서 보니까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 정부의 이 정책 가치관,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런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가자. 함께 같이 가자. 함께 같이 잘 살자. 함께 같이 행복하자. 맞아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근로시간도 그렇고, 출발점이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뭐,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근로자가 돈을 벌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나누는 거는 맞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낮춰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경제 시스템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사업주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근로자들도 잘 돼야 되고 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그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참 과도기라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같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정부 같이 굉장히 고민을 같이 해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참 뭐 형님들이거든요. 예? 형님 뭐 아버지들 뭐 맞아요. 이래요 동네에 다. 예.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예, 뭐 고민도 같이 나누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힘내시고 예. 그 마음은 이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위에 계신 분들 뭐 정책 하시는 분들 이제 어려운 거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 뭐 올해만 넘어가면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인내하시고 저희들하고 고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 뭐 한 40-50명 직원 뭐 그때까지 뭐 하여튼 열심히 고민을 같이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잘 사는 대구 경북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 김한식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